1월 과정은 OX였고 3, 4월 과정은 객관식이고 5, 6월은 괄호 넣기입니다. 괄호 넣기는 이제 그 정확한 용어가 안 들어가도 그냥 어떤 건지 비슷한 용어 들어가면 돼요. 우리 시험은 어차피 객관식으로 보는 거니까 1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괄호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괄호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계약은 합의하에 얼마든지 하는 거고요. 단독행위라는 건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3번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채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의 비교죠.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고, 뭐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처분행위, 물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 뭐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의 괄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시에요. 그러니까 물론 계약시에도 되고요. 이행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을 할 때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립시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후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성립된 다음에 그러니까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능인지 아닌지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번의 성립은 일단 되고 그 후에 불능이 되었다면 이건 후발적 불능으로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건 이제 원시적 불능이 무효가 되고요. 6번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괄호가 문제되고 뭐가 들어야 돼?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이 들어가면 되고요. 7번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약정. 유효예요, 무효? 무효겠죠? 이자제한법 현재 이자제한 몇 프로야? 돈을 안 빌려보셔서 지금 모르시는데 25%죠? 25%. 예. 물론 저 대부업 등록이 되면 35.9%고 일반 개인끼리는 이제 25%. 그 넘어가면 그건 당연히 그 부분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8번 소송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즉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가 되면 그때는 무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비와 일당 여비와 일실 손해를 초과하는 정도면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9번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위 직접 들어가면 되겠고 10번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 법률행위시. 그냥 모르면 법률행위시 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 다 법률행위시니까. 다만 이제 그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무불행으로 이행불능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손해액의 기준이 계약시예요, 불능시예요. 그건 불능시예요. 그건 불능시고 나머지는 그냥 법률 행위시 하면 대부분 다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에 추인은 적용 안 되죠. 103조 104조는 추인 여지가 없고요. 근데 무효행위에 전환은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추인은 적용되지 않고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13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사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으면 의사, 내심이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바꿔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내심상의 효과사가 되는 거죠. 내심상 의사. 그 다음에 14번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예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들이 쭉 나열돼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이건 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얘랑 항상 비교했던 판례는 뭐가 있었어요? 양해. 양해란 말 나오면 그건 뭐라고 했냐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해란 말 없으면 그건 진이고, 양해란 말 들어가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고 비교해 두시고요. 16번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괄호에 제3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선이면 되겠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 무과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실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이면 돼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17번 허위 표시 자체가 괄호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그렇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적용이 없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장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안 했습니까? 예. 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노안이래요. 예. 병원에 피 잘 안 보여갖고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노안이래요. 노안이 아주 빨리 오셨다고. 예. 하루는 우울하더라고요. 17번 보세요. 18번 눈뿐 아니라 머리까지 좀 18번 통장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행위로서 뭐의 대상이 돼요?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고 했고 통장허위 표시는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번 민법 108조 2항에서 규정된 통장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고요. 20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2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고요.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 없다고 했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2번 중요 부분 여부의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표의자, 취소할 사람이 하는 거고요. 중과실 여부의 입증은 상대방, 취소를 막을 사람이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2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효인 가압류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왜 안 돼요?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중과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다른 땅을 샀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자, 2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도 착오 취소가 인정되죠.